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수술이라는 것은 절단, 특정 부위를 없애는 것, 혹은 적재, 특정 부위를 드러내서 없애는 것이, 이 절단, 적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수술로 인정이 되는데, 이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것은 뭐냐, 이 위키피디아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갑상선 결절에 해당되는 이 환자의 비수술적 방법으로 시술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특약에서.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론 절단하거나 적재를 하지 않고 살을 도려내거나 드러내지 않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이라기보다 시술로 가까울 수 있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든지, 혹은 이런 전신 마취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환자분들, 외과적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대안적 수술이라고 해서 그 대안으로 이 고주파 절제술을 보통 하시고는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 대안적 수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 분에겐 일반적인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수술특약에 해당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술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기 보면 수술특약을 꼭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사분께서 내가 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할 때 있어서 왜 이 고주파 절제술로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명시되느냐에 따라서 수술특약을 지급을 해주는 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17년에 신의료라고 해서 이 고주파 절제술이 이런 것들이 다 수술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수술특약에 대한 약관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외국 보험사들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고주파 절제술 같은 경우도 적은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다 지급을 해줍니다. 물론 그게 위험도에 따라서 이런 위험 환자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의 수술특약은 보통 다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을 거고, 약관에 대한 차이겠죠. 뭐 외국계, 국내사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이 고주파 절제술, 이것도 수술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특약을 내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 진단서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네, 이것들이 그냥 시술이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보험금을 내가 탈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혹은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네, 협심증 환자의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민간보험사 수술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라는 기사,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네, 빗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